최근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매매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임대 있죠? 민간 임대. 그거 입주할 것이고 또 이 앞에 물건 하나면 사겠다는 사람이 3-4명. 이게 여기 오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해서 집에 하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부동산에 묻고요. 물만 안 새면 산다 이런 식이었죠. 여기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네. 취등록세가 네. 1%잖아요. 다주택자들도. 네. 그 영향이 있겠죠?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데에는 작년에 시행된 70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높였지만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1%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 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건수는 무려 54.97%나 급증했고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세 1%에 등록세까지 합치면 1.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풍선 효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1억 미만의 주택이 거래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투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시가 1억 초과의 아파트와는 취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 취득 매매 가액을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주택의 공시 가격이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1%에서 최고 12%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2,40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억짜리 아파트를 추가 구매한 때 공시가가 1억 초과라면 취득세율이 1,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약 200만 원이 됩니다. 뭐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한 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채, 여기서 20채. 많이 사시는 분들은 막 100채, 이렇게 300채 막 이렇게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50채부터 100건 미만이 32분이세요. 그러니까 딱 와닿으세요? 집이 45채나 있다면 집 주소도 못 외울 거예요. 자, 가장 많은 수의 아파트를 구매한 개인은 296채, 법인은 무려 1,987채를 구매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지방 지역에 원정을 가서 쇼핑하듯이 주택을 대규모로 싹쓸이하듯이 구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공시가 1억 원을 밑도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최근 몇 달 사이에 매매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 몰려 현재는 물량이 몇 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매매가 지금 2억 5천 3천 했는데 지금 전세가 2억 1천이에요. 전세는 2억 3천 수리해가지고 현재 시세 봐서 수리해가지고 더 받으니까. 자, 갭 투자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집을 수리해 내놓아 전세가를 더 높게 받는 상황입니다. 3, 4천 투자해서 길게 오신 분들은 그때 9천에 샀다고 보면 지금 1억 5천이라면은 9천으로 봐도 1억 5천, 6천에 갭을 본다 보고 3천으로 보면은 2배의 수익률이 돼요. 갭이 사실은 무갭이라고 해서 이제 돈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전세자를 이제 그 매매가랑 똑같이 맞춰버리면 무갭이나 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집을 사면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한두 채를 매매하는 갭 투자가 아닌 수백 채를 매매하는 갭 투기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 실거주민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집 가진 사람은 좋고 새로 사는 사람은 안 좋지요. 전세나 8,800이 들어왔는데 지금 1억 천이라고 얼마나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여기서 그 몇십 년 다 있는 거는 벌써 없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 아니야. 돈 있으면 다 좋은 데로 더 빠져나가고. 시장이 한참 좋을 때는 물이가 쭉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꺾이잖아요. 이 시점을 누구도 몰라요. 끄트머리 간 사람은 언제나 피해가 양상되죠. 자기랑은 3천 가지고 5천이 내려앉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 전세자가 이사 갈 때 돈 빼주기가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시기 되면 이제 이게 분쟁으로 발전하죠. 그게 깡통 정서가 되죠.
자, 이처럼 규제의 허점을 노린 조세 회피의 경우는 탈세와는 다르게 도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판을 열어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판을 열어줬다고?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막으면 다른 거 찾아내면 되지. 규제의 빈틈을 노린 묻지마 투자,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돌아갈 것 같아서 있으면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맞은 사람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는 차별인데 국가가 그 차별을 앞장서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집합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일정한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시설 이용 시간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백신 미접종자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백신 패스 관련해서는 그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백신 패스 관련 부서는 지금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어서 확답은 내리기 어려운 문의사항이십니다. 자, 백신 패스를 시행 중인 다른 몇몇 국가의 경우 백신 패스를 도입했을 당시 반대 시위도 있었다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9월 22일 날 이제 행정명령으로 그게 없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자영업자 등도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공간에서는 그게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패스 없는 분을 출입시켰을 때는 고용주나 출입환자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백신 패스 위반 시 최대 벌금이 1,500유로, 한화로 207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다중이용 시설 이용과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요. 디지털로 백신 패스를 발급했던 덴마크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이를 다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One thing is that I actually think it's quite nice we can walk around with no mask. Well, I think it's fantastic. It's really nice to have my sort of like social life back. 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 중인 단계지만 미접종자의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지금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특정한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건데요.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하지 않은 분들을 잘 설득하고 그런 분들을 또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게 또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백신 패스의 내용을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